부부관계에서 상처를 줄 수 있는 제일 큰 상처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근데 특히나 물론 외도 문제가 꼭 50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30대도 일어날 수 있고 40대도 일어날 수 있지만 50대의 외도는요, 엄청난 배신감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약간 숙제를 해결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나이대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10년차 부부 해결사 정다운입니다. 저는 그렇죠, 사례가 엄청 많죠. 특히나 50대에 외도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젊은 시절이 아니고 50대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례였는데, 사업을 해서 사무실을 따로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두 집 살림을 한 거죠. 아내는 남편이 항상 바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남편의 건강도 챙겨주고 뭣도 챙기면서 항상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것도 어느 날부터가 아니고 남편이 너무 완벽하게 가정과 자기 외도를 분리해서 생활을 해서 아내는 눈치도 못 챘어요. 눈치를 못 챘는데 어떻게 알았는 줄 알아요? 우연치 않게 밴드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 핸드폰 놔뒀는데 툭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하고 남편은 뭐가 문제였냐면 한 번도 서로 의심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이 남편은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아무 데나 놔두고 다닌 거죠. 원래 외도하면 제일 첫 번째 핸드폰을 감추거든요. 근데 이 아내는 20년 동안 살면서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놔둔 거죠. 근데 우연찮게 소파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냥 툭 하고 밴드가 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클릭한 거예요. 딱 들여다보니까 둘만의 밴드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사진이 들어있었던 거죠. 야한 사진. 그것 때문에 이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동영상이 나왔어요. 어떤 동영상인지 말 안 해도 알겠죠? 굳이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동영상을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게 되면 아내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이 유지되기가 되게 어렵죠. 이제 50대가 되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아직 50대도 굉장히 젊지만은 노후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는 좀 결혼을 일찍 한 편이긴 하지만 일찍 해서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어요. 저는 좀 늦둥이도 낳거든요. 늦둥이도 있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어요. 근데 큰애들은 벌써 대학을 간 지가 꽤 됐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실은 아이들이 부모 곁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바쁘고 떠나보내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꼬맹이가 늦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 꼬맹이하고 셋이 살았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아이도 이제 우리 옆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뭐 할까? 뭘 볼까? 그 우리 남편이 맨날 넷플릭스 추천을 해줘요. 야, 이거 재밌더라. 보고 알려준다든가 뭐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보자고 얘기를 하던가. 이게 지금 저희 남편하고 저처럼 둘이 대화를 좀 나누거나 서로 이제 공통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거나 이렇게 관계가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같이 있는 게 편안하고 안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눈치를 주지 않아도 내가 뭐 필요한지 금방 알아요. 너 배고프구나? 뭐 간식 좀 줘? 이런 얘기를 내가 뭐 말을 안 해도 알 정도로 서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돼 있던 부부들은 한참 애들을 키우면서 정신없고 막 바빠요. 그런 바쁜 와중에 정신없을 때는 서로가 좀 소홀을 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50대가 되면 애들은 어느 정도 다 커버렸고 본인들 부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좀 공허함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부부의 대화가 되지도 않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도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좀 둘 곳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 중심으로 살면 외도할 리가 별로 없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함께하는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또 문제는 뭐냐면 50대의 함정은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독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아이를 결혼시키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혼을 했을 때 저쪽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요것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또 이혼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애매합니다. 성생활이라는 게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해서 요즘 이제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성생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적 욕구가 높은 사람도 있고 성적 욕구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50대가 되면 여자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면서 약간 성생활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꼭 그 사람의 원하는 니즈가 좀 달라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50대가 됐으니까 성생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기준을 둘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로 얼만큼 친밀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에 대한 노력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성생활의 노력이라는 것은 사랑을 왜 나누는가에 대한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정, 마음이 동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좋으니 손을 잡고 싶은 거고 손을 잡으니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런 감정의 연결이 필요한 건데 50대 정도가 돼서 결혼한 지 20년 이상이 되면 서로가 그런 힘들고 좋았던 기억보다는 좀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 감정이 사라져서 성생활까지 가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한쪽에서 원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강요하는 성생활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50대 공허함이 생기게 되면 마음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어떤 모임을 갈까, 동창회 모임을 가거나 골프 모임을 가거나 이런 모임을 갔는데 대화가 되게 잘 돼. 그러면 이제까지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못 해본 것 같은데 대화가 너무 잘 되네? 이러다 보면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다 보면은 당연히 외도로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생활에서도 이게 잘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럼 이걸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젊은 시절부터 대화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왜 대화가 되지 않느냐? 서로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쵸? 나는 커피 몸에 참 좋다고 생각해.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피가 뭐가 몸에 좋아? 항상 반박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화가 당연히 안 되죠. 그게 오랜 시간 쌓여져 있어요. 애 키우느라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 근데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도 먹었죠? 제법 먹었어. 먹고 이제 나도 다른 데 가서 좀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 근데 아직도 집에서는 날 무시하고 나의 생각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감정이 연결이 될까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성생활까지 깊은 성생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은 이 공허한 마음, 작은 스킨십, 손을 잡거나 뭔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거나 이런 스킨십만으로도 만족감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는 경우들은 기본적으로는 대화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혼을 앞당기죠. 황혼 이혼을 왜 하겠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건요, 저는 막 재미를 추구하고 사는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치만요, 지금 이 나이가 먹어보니까 재미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밥을 먹어도 재미가 있어야죠. 그쵸? 만약에 뭔가를 같이 할 때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재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이 모든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루틴들이 있냐면 이제 50 정도 돼가면 20년 이상 결혼 생활하면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꾸준한 루틴을 갖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밥을 먹고 예를 들어 점심을 어떻게 먹고 저녁을 어떻게 먹고 이런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그럼 봐요. 제가 50대 부부에 최근에 상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편이 절대 아내한테 물어보질 않는데요. 말을 안 해. 아내는 평생 살면서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이 질문하지 않아. 질문이 뭐냐면 일요일날 우리는 점심을 먹어요. 저녁을 먹어요. 근데 밥은 먹었어? 밥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이런 간단한 질문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혼자 밥을 챙겨 먹는데요. 그럼 그 모습을 보는 아내는 화가 난대. 그래서 남편한테 어떻게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남편은 너도 알아서 먹으면 되잖아. 나 챙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밥 알아서 먹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이 대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이 루틴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남은 세월이 짧아요? 길어요? 지금 우리 50밖에 안 됐어요. 50대야. 근데 남은 세월이 무려 50년이야. 안 그래요? 100세 산다며. 건강하게 살아있을 확률도 20, 30년입니다. 그죠? 특별히 어디 아프지 않으면. 근데 이 정도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남편과 남은 시간도 20년 동안 이렇게 말없이 살아가는 게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애들도 없는데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저한테 올 때는 당연히 관계가 안 좋고 배우자 한 명 이혼을 하자고 오니까 와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도 저는 30, 40대에 여러분이 상담도 다니고 교육도 받고 해서 부부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해요. 50대 이상이 되면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말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색해요. 부부관계를 10년 이상 안 하던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할까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감정을 먼저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방법으로 그걸 딱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생활 습관은 전반적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는 거. 일이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50대의 문제는 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없어. 둘이 같이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끝나고 와서 부부가 같이 함께하는 이야기, 대화 이런 소통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연습과 트레이닝들이 필요하죠. 그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한 부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관심이라고. 사랑받지 않는데 결혼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애만 보고 살 수 있는 나이대는 이제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관심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 작은 것부터 하다못해 표정의 변화, 눈빛, 피부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오늘 피부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 오늘 피부 되게 맑아 보여. 이런 얘기. 머리 스타일 오늘 그 머리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아주 작은 언어도, 사소해 보이지만 언어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딱 사랑에 빠져요. 어떤 연인을 딱 만나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연애를 딱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뭘 하는 줄 알아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해? 어디 있어? 물어보죠. 회사에 있는지 알아? 밥은 먹었어? 이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그지? 그리고 딱 왔어요. 만났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왜요? 관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옷이 오늘 되게 잘 어울리는데? 머리 오늘 괜찮은데? 예뻐.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 관심 있으니까. 보여지니까.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감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까지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관심이 사라져.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관심 가져보는 거죠.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관심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건 습관이 좀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안 했던 습관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부부 둘만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 다 감정은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자, 보세요. 50대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50대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50대 이혼하면 이런 부분이 있죠. 난 절대 재혼하지 않을 거야. 난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살아갈 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재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연인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그 즐거움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안전함이 사라져요. 왜냐면 노후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한 배우자인 대상하고 연인의 대상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한 후회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또 새로운 설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내가 이제까지 50년 동안 결혼 생활 내내 느끼지 못했던 설레임이 다시 생각되니까 자신이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존감들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실은 50대 이후가 되면 안정감이죠. 노후의 안정감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노후에 안전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 경제적인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50대에 이혼을 해요. 그럼 재산을 어떻게 해요? 분할하죠. 그러면은 가정 경제가 안전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돈을 모았다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집 하나 있고 현금 좀 있었어. 근데 집을 반띵하고 현금 반띵해요? 그러면은 둘이 같이 이 돈을 쓰는 거 하고 분리해갖고 혼자 각자 갖고 있는 건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막상 어느 정도 돈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해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세상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제일 위험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데이트 폭력도 얼마나 많습니까? 데이트 폭력이 20대, 30대만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50대, 60대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안전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럼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배우자는 20년 동안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실은 안전하죠. 그보다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선택과 결정도요. 양면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배우자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한다는 게 뭐냐면 대답을 안 해주는 거. 이것도 무시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그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이 밥을 먹으러 가요. 맛있는 걸 먹었어요. 이거 되게 맛있다. 그게 뭐가 맛있어? 하여튼 너는 입이 참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무시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50년 이상 살았는데 이런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너는 그런 쓸데없는 데 돈을 써?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언어들.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50년 동안 살았으면 내가 먹고 싶은 커피 한 잔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언어들을 하는 게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서로를 무시하는 언어들을 하는 거. 그리고 또 50년 살아오면 또 뭘 하면 안 되느냐면 네가 한 게 뭐 있어? 아니 20년 동안 뭔가를 했겠지.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뭘 했겠지. 근데 그 20년을 통틀어서 한 방에 날려버리죠. 네가 한 게 뭐 있어가. 애를 키웠고 가정이 같이 경제 성장을 했고 이 많은 것들을 했을 텐데 한 게 뭐가 있냐고 일축해버리는 언어들. 이것도 배우자를 무시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권할 행동은 이걸 다 반대로만 하면 돼요. 아우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당신 집안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했지. 내가 좀 더 할게. 나한테 시켜봐. 내가 좀 더 서툴러도 해볼게. 이런 얘기들. 물론 아내분이 이걸 듣고 있다면 남편이 좀 서툴러도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설거지를 좀 못했어도 잘했네. 덕분에 좀 쉬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 이런 건 엄청 중요하죠. 황혼의 행복은 안정감이다. 안전하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뭘 하다고 해도 비판받지 않는 거.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비난하지 않는 거.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자기야 바람 쐬러 가고 싶다. 아이고 날도 더운데 뭘 그런 데 자꾸 가려고 해. 이거 비난이잖아요. 그쵸? 오케이 해주는 거. 그래서 황혼의 행복은 오케이 해주는 거다. 뭘 요구해도 오케이, 뭘 원해도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부부 관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써놨어요. 제가 교보문고에 보니까 리뷰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신혼 때 봤으면 진짜 좋았겠다. 저희 부부 고민 되게 많고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책은 성향별로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적어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리뷰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